끝없이 올라가는 카카오, 지금 사도 될까요? 오늘은 급등한 카카오를 사는 5가지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상승효과입니다. 현재 주식시장의 대장주를 꼽으라면 주저할 것 없이 카카오죠. 그 카카오의 미래 주가 상승 여력을 보기 위해서는 코스피 지수를 봐야겠죠. 코스피 역사적 최고점 3416포인트 달성한 이후에 갱신을 재도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올해 1월달 찍었던 고점을 이미 갱신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보면 상승 삼각형 패턴인데 이 천장을 뚫었을 때는 위로 갈 확률이 높은 패턴이에요. 이 기존 천장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다면 위로 갈 확률이 있다는 거죠. 작년 코로나 저점 1440이었죠. 지금까지 어떻게 올라왔나를 보면은 이렇게 상승, 그리고 조정, 상승, 조정, 총 2번의 상승 패턴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고점을 뚫고 다시 간다면 이렇게 되겠죠. 기술적 분석에서 엘리엇 파동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상승, 이렇게 5번의 파동을 이루면서 상승을 마무리한다는 이론이에요. 만약에 여기서 상승이 이루어진다면 마지막 상승 파동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겠죠. 기술적 분석은 무조건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그럴 가능성도 열어두고 보자 정도로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일단은 현재 뚫은 이 고점, 여기를 지지받는 게 1차 목표가 되겠죠. 이렇게 코스피가 계속 올라준다면 카카오 주가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겠죠. 그럼 카카오 현재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시총 3위 네이버를 이미 앞질렀어요. 카카오 72조, 네이버 69조죠. 시총 순위를 보면은 삼성전자 우선주와 합해서 약 550조, 하이닉스 93조, 그리고 카카오 72조, 네이버 69조입니다. 코로나 이후의 대장주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차트를 한번 볼게요. 지난번 네이버와 카카오 비교 영상에서 아마 이쯤에서 영상을 찍었을 거예요. 이후에 이 고점을 뚫어버리고 새로운 상승 채널을 만들어 놓은 상태죠.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 노란색 채널 안에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다가 새로운 추세를 낸 상태입니다. 이 향후 방향이 중요하겠죠. 그럼 네이버도 참고적으로 보면은 카카오와는 사뭇 다릅니다. 네이버는 이 노란색 채널 안에서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상승 반복하면서 완만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어요. 카카오와 다시 비교를 해볼게요. 이게 카카오, 이건 네이버, 다시 카카오. 분명 차이가 있죠. 분명 상승의 힘 측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장기 상승 추세를 위로 이탈해서 새로운 상승 추세가 형성돼 있고, 이 상승 추세를 유지하느냐 아니면 추세가 꺾이고 조정이 될 수 있느냐, 이게 관전 포인트입니다. 현재 상승 중인 카카오 주가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현재 급성장 중인 매출과 영업이익 상승률, 이게 유지가 돼야 돼요. 현재까지 성장은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이 됐다고 보는 겁니다. 18년부터 매출액 성장률을 보면은 2조 4천억, 3조, 4조 2천억, 그리고 올해 예상치 5조 7천억. 영업이익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장률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이 카카오가 미래에 성장할 것이다.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성장의 추세입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까지 카카오가 성장해온 추세, 이 직선으로 표시를 해봤어요. 그런데 이 성장 추세에서 앞으로 이렇게 현 추세를 유지해 갈 것이냐, 아니면 지금까지 성장해온 추세보다 더 급격히 성장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이 성장 속도가 둔화될 것이냐, 이 성장 속도의 변화에 따라서 향후 카카오 주가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카카오 성장은 기정사실이지만 그 성장 속도, 그리고 그에 따른 주가의 변화, 이게 투자자인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카카오의 현재 가장 큰 리스크가 뭘까요? 3가지인데, 단기간에 급등했다는 거,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가격이 많이 올라오면 그거는 부담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증시를 주도해온 카카오, 주도주였죠. 이 주도주가 바뀔 가능성, 이것도 하나의 리스크입니다. 그리고 자회사 상장 가능성, 카카오뱅크 7월달 청약을 거쳐서 8월달에 상장 예정이죠. 카카오페이, 카카오엔터, 많은 자회사들이 상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회사가 상장을 한다는 거는 카카오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얘기가 되죠. 그만큼 카카오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주사 할인이라고 하는데, 일단 첫 번째 자회사 상장 카카오뱅크 8월달을 시작으로 해서 이 지주사 할인이 시작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분명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의 미래를 알기 위해서는 카카오가 왜 올랐는지부터 알아야 돼요. 작년 코로나부터 카카오가 많이 올랐죠. 대면 사회에서 비대면 사회로의 진입, 그리고 전반적인 기업 실적들의 하락, 그리고 몇몇 대기업으로 그 실적들이 집중됐다는 점, 이런 것들이 고성장 플랫폼 기업인 카카오 주가를 급상승시킨 동력이 됐던 거예요. 근데 코로나 이후 비대면,
실적 하락, 대기업 집중 현상, 이것들이 경기 회복과 더불어서 비대면에서 다시 대면으로 하락했던 실적들이 다시 돌아오고 대기업 집중화가 다시 정상화되는 이런 과정을 거친다면 향후 실제 기업 이익이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는 기업으로 돈이 몰릴 가능성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았던 기업들이 이익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미래에 이익을 많이 낼 수 있는 성장주로 돈이 몰렸다면 실제로 실적을 낼 수 있는 기업으로 주도주가 바뀔 가능성도 열어두고 봐야 된다는 거겠죠. 일단 우리는 코로나 이후의 변화, 이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카카오를 살 때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많이 오른 종목은 필연적으로 이 두 가지 중 하나를 거쳐야 됩니다. 시간 조정이나 가격 조정. 삼성전자 같은 주식이 지금 시간 조정을 거치고 있죠. 96,000원에서 현재 81,000원 정도 가격 하락폭은 크지 않은 상태에서 길게 시간을 두고 횡보를 하고 있죠. 이런 시간 조정을 거치거나 가격이 훅 빠지는 10만원짜리 주식이 6만원, 7만원까지 빠지는 가격 조정이 이루어지거나 둘 중 하나를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현재 카카오가 여기서 어디까지 더 갈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많이 오른 종목의 신규 매수를 위해서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리스크 관리가 필요해요. 그 리스크 관리는 어떻게 하냐? 이렇게 주가를 예측하는 방식이 아니라 내가 매수를 하는 방법으로 대응을 하는 거예요. 위험을 줄이는 거죠. 일단 이렇게 카카오가 17만원을 넘기고 나서 여기서 큰 음봉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다시 반등했어요. 달리는 말이 일단 한 번은 멈춘 겁니다. 하지만 주가는 많이 올라간 상태죠.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카카오를 사기 위해서는 반드시 위험 회피를 할 수 있는 그 장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카카오를 가지고 있다, 보유하고 있다. 그런 분이라면은 안정적이죠. 조금 더 기다려 볼 수 있으니까. 주가가 여기서 좀 빠지더라도 이미 많이 수익이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위험 관리가 조금 덜 필요할 수 있어요. 여유롭게 지켜볼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미 많이 오른 상태에서 지금 샀다. 근데 바로 조정이 일어났다. 그런 분들은 사자마자 큰 손실을 보는 거예요. 여기 최고점 17만 3천원. 여기서 사신 분 분명 있습니다. 이틀 만에 15만원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 고점에서 산 분, 이틀 만에 13% 손실이 난 거예요. 물론 반등은 했지만 여기서 바로 사자마자 손절한 분도 분명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미 오른 주식을 신규 진입하겠다라고 한다면은 기존에 보유한 분들과는 전략이 달라야 돼요. 이미 많이 올라버린 카카오를 사는 5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적은 비중으로 투자하는 거예요. 주식 투자의 기본은 싼 값에 사서 비싸게 파는 거죠. 근데 이미 비싼 주식을 사서 더 비싸질 때까지 기다리겠다. 이거는 리스크가 있는 겁니다. 굉장히 안전한 자리다. 적정 가치보다 많이 빠져있다. 바닥에서 다시 반등하는 시점이다. 그런 상태라면은 내 자산의 큰 비중을 투자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달리는 말에 투자할 때는 적은 비중으로 들어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 주가가 많이 오른 이 시점에서 꼭 내 모든 돈을 다 넣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분할 매수하는 겁니다. 주가가 조정할 때마다 조금씩 사는 거죠. 내가 지금 시점에서 어느 정도 사고, 그리고 주가가 5% 정도 빠지면 얼마를 사고, 10% 빠지면 얼마를 더 사고, 이런 식으로 조정시마다 들어갈 수도 있고, 상승을 하는 과정에서 눌림목을 줄 때마다 추가 매수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내가 정해둔 가격대에서 분할로 사는 방법, 그리고 시간을 정해놓고 오늘 사고, 한 달 뒤에 또 사고, 2달 뒤에 또 사고, 이런 방식이 될 수도 있고, 가격과 시간을 정해놓고 내 돈을 나눠서 이렇게 사는 방법도 있어요. 현 시점 몰빵 매수의 리스크를 줄여줄 수 있는 매우 좋은 방법이죠. 그리고 세 번째, 손절과 익절 가격을 미리 정하는 겁니다. 내가 카카오를 16만원에 샀다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 주가가 만약에 15만원까지 떨어지면 팔 거야. 혹은 14만원까지 떨어지면 팔 거야. 이런 식으로 가격이 될 수도 있고, 손실률 마이너스 3%가 되면 팔겠다, 마이너스 5%가 되면 팔겠다, 마이너스 10%가 되면 팔겠다. 이런 식으로 손절 가격을 미리 정해두는 거죠. 그리고 익절 가격을 정해둘 수도 있어요. 내가 16만원에 샀는데 바로 올라갈 수도 있겠죠. 가격이 17만원, 18만원 이렇게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면 올라간 가격을 익절 가격으로 미리 확정을 지어 놓는 거죠. 예를 들어 내가 16만원에 샀는데 18만원까지 올랐다. 다시 17만원까지 떨어지면 17만원에서 이익 실현하겠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주가가 19만원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18만원까지 빠졌다. 혹은 17만원까지 다시 빠졌다. 라고 한다면 그때 그 시점에서 이익을 확정 지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방법도 참고를 하시고요. 또 네 번째, 카카오의 장기 성장성을 믿고 3년에서 5년 이상 계속 적립식으로 장기로 투자해 가는 거죠.
이 경우에 나의 매수 단가는 카카오의 주가 그 자체가 됩니다. 이건 말 그대로 장기 투자죠. 마찬가지로 이 경우에도 몰빵 투자보다는 분할해서 매수해서 들고 가는 편이 안정적이죠. 상승효과TV에서 현재 삼성전자를 매달 적립식으로 모아가는 이런 방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만의 기준을 정하는 건데 그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차트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사전에 정해둔 매도 시점이 될 수도 있어요. 18만원 오면 팔겠다. 20만원 되면 팔겠다. 수익이 10% 되면 팔겠다. 수익이 20% 되면 팔겠다. 차트를 예로 든다면 지금 최상단 채널에서 주가가 움직이죠. 이 아래 하단 지지선을 아래로 뚫고 내려가면 여기서 팔겠다. 그리고 이 주가가 저항선 천정에 닿으면 팔겠다. 그리고 이 천정을 뚫어버리면 그 시점에 다시 사겠다. 뭐 이런 방식이 되는 거겠죠. 아니면 이 이동평균선 기준으로 11선 아래로 떨어지면 팔겠다. 21선 아래로 떨어지면 팔겠다. 이런 방식이 될 수도 있고요. 이 기준은 각자가 정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나만의 기준에 따라서 매매를 하는 겁니다. 사실 매수 전략 그리고 매도 전략 이거는 100명이 있다면 100명이 다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왜일까요? 각자가 가진 매매 성향이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각자가 산 매수 가격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카카오를 5만원에 사가지고 지금도 굉장히 큰 수익권이다. 그럼 안정적으로 길게 끌고 갈 수가 있겠죠. 왜냐? 지금부터 몇만원 더 떨어지더라도 지켜볼 수가 있어요. 그래도 이익인 상태니까. 하지만 내 매수 가격이 지금 17만원이야. 혹은 16만원. 여기 고점에서 샀는데 이익 났다가 손실 났다가 다시 본전 왔다가 이게 왔다 갔다 반복이 되면은 멘탈이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래에서 산 사람, 위에서 산 사람 전략은 달라져야 됩니다. 그리고 미래의 카카오의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이다. 이걸 예측하는 거는 정확한 예측을 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의미도 없습니다. 예측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현재 나의 상황에 따라서 대응하는 전략을 짜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식 매매를 할 때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게 사람의 심리이자 본능이기 때문이에요.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내 원금을 잃지 않는 것 이거는 더더욱 중요하다는 거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물론 카카오 정말 좋은 기업이고 3년 뒤, 5년 뒤 굉장히 많이 성장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카카오가 3년 뒤, 5년 뒤에 무조건 성장할 거니까 지금 이 가격에 몰빵할 거야. 물론 지금 내가 몰빵한 가격에서 조정 없이 올라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조정이 온다면 내 모든 돈을 몰빵한 나의 심리와 멘탈 감당을 할 수 있을까요? 항상 나만의 원칙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올라가는 주식을 살 때, 가격 대비 저평가된 주식을 살 때 각각의 경우에 사고 파는 그 나만의 원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상승효과TV 가족 여러분들은 항상 열공하고 공부하는 투자자분들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저의 새로 나온 책 부의 알고리즘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콘텐츠 들고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